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이야기를 술술 풀어주는 송국근의 혼술. 오늘은 제가 신문 칼럼 한 줄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셋값 되느라 헉헉거리는데 누구는 아파트 값이 몇 배로 뛰며 돈방석에 앉고 애들 학원 하나 보내기도 벅찬데 누구는 자식들을 외국어권이 미국 대학으로 보내고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이 휘젓고 다니는 초원에서 초식동물로 살아가야 하는 비애는 도대체 나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낳게 한다. 지금 제 뒤에 보는 청와대 상당히 날씨가 맑죠. 봄 기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김의겸 대변인 특히 여기 이르고 있죠. 김의겸 대변인은 방금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는 사이에 사퇴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김의겸 대변인 개인의 문제일 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체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던 방송 내용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칼럼은 김의겸 대변인이 한겨레 신문 기자 일적이죠. 2011년 3월 15일에 쓴 김의겸 대변인의 김영 칼럼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그 정치부 기자를 할 때 저도 같이 정치부 기자를 했고 국회에도 같이 출입을 했습니다. 그때 보면 김의겸 대변인이 상당히 기계가 있고 청렴한 기자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그 청와대 대변인이 여러 가지 의혹을 낳고 사퇴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7개 의혹, 어떻게 보면 7대 재앙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해봤는데 이겁니다. 첫 번째는 내로남불 끝판왕, 두 번째는 기막힌 관사 재테크, 세 번째는 내가 해야 하는 니들을 하지마, 그리고 이자 월 450만원 주며, 그리고 재산 신고도 내 맘대로 해, 그리고 또 혹시 개발정보 미리 입수한 거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에 대출 특혜도 있었을까, 이렇게 7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내로남불 끝판왕, 이것은 제가 칼럼을 읽어 들었다시피 그렇게 기계가 있고 의문에 찬 서민편에 선 그런 기자로 투영이 됐는데, 김의겸 대변인이 작년에 25억 7천만원 상당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을 구입을 했죠. 그래서 투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인 자산이 신고한 것이 12억 원인데 2배 이상을 투자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인건상가 부동산 쪽에서는 앞으로 개발 가치가 35억 원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가 그 개발이 끝나면 남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5억을 상당히 무리하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 상속세 때문에 이 건물을 판 사람이 지금 눈물을 머금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것이 아까 칼럼 읽어드린 것과 지금 김의겸 대변인이 드러난 행태, 비교가 되죠. 두 번째는 기막힌 관사 재테크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그 흑석동 그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는 종로구 옥인동에 살았습니다. 전세를 살았어요. 그 청와대 인근입니다. 4억 8천만 원 전세를 살다가 그 전세를 뺀 돈 4억 8천만 원도 흑석동 건물을 구입하는데 같이 투입을 했죠. 만약에 그 추가 대출 4억 8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았으면 이자만 한 연 2천만 원 더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 대변인은 간사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간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청와대 인근에 대경 빌라라고 있어요. 대경 빌라라고 몇 가지 빌라 몇 채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대경이 대통령 경호실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 인력이 청와대 근처에 있어야 되니까는 청와대 근처에 있는 경호 인력이 사용하는 숙소예요. 그 숙소를 비서실에서는 원래 사용을 안 하죠. 그런데 전임인 박수현 대변인,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집이 공주이기 때문에 서울에 집이 없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별히 그럼 거기 경호실 간사 들어가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박수현 대변인이 살다가 박수현 대변인이 퇴직을 하고 김의겸 대변인이 이어받으면서 그 간사로 그대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청와대 인근에 꼭 있어야 할 어떤 사람, 경호실에 누군가는 못 들어간 그런 결과가 났죠.
그리고 이것에 결국 그 국민 세금으로 가족까지 이곳에 들어갔으니까는 그 국민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이 살아야 될 집을 4억 8천만 원 전세금을 빼서 투입을 하고 국민 세금으로 그것을 투자를 한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민병욱 의원, 한국당 민병욱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청와대 대변인 2년을 했지만은 청와대 그 대변인 간사라는 건 듣도 보도 못했다. 저도 청와대 출입기자 한 10년 했지만은 대변인 간사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비서실에서는 비서실장 간사만 있어요. 어쨌든 그런 변칙이 있었고, 내가 해야 하니, 세 번째는 내가 해야 하니 니들은 하지 맙니다.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11개를 내놨죠. 가장 강력했던 대책이 재작년에 나왔던 8.2 대책, 그리고 작년에 9.13 대책입니다. 그 대책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는 거예요. 투자 억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 억제.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은 재개발 지역에 건물을 매입을 했죠. 그 시점이 가장 강력했던 8.2 대책과 9.13 대책이 나오는 그 중간 시점입니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이 대책들을 발표했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그 대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길래 재개발 지역에 투자든 투기든 했을까요? 네 번째 재앙은 이자 월 450만원쯤이야. 이겁니다. 뭐냐면은 국민은행 대출금 10억 원을 3% 이자로 계산하면 월 이자가 250만원 정도 되고요. 4%로 계산하면 400만원이 넘습니다. 웬만한 봉급쟁이 월급 수준이죠. 이것이 연간으로 치면 최대 한 5천만원이 이자로 나가는 셈인데 1급 공무원, 그 청와대 대변인은 1급 공무원입니다. 이자가 그 연봉이 호봉이 제일 높을 경우에 8천만원 정도 좀 높아요. 좀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호봉이 제일 높지는 않을 거고 거의 급여의 거의 대부분이 이자로 나가는 셈인데, 자 그렇다면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이 2022년이라고 합니다. 2022년 되면은 뭐 상가도 그 분양받을 수 있고 아파트 두 채 생기고 그때 되면은 뭐 개발 얘기 나오겠죠. 그렇다면 그때까지 5년 동안 무슨 돈으로 생활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4년이죠. 4년 동안 무슨 돈으로 생활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월 3,400대는 그 이자 부담을 했을까요? 자, 그 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산 신고도 내 맘대로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그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 이 건물의 면적, 그 흑축동 건물의 면적을 120.5제곱미터다 이렇게 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에는 214제곱미터를 아내와 절반씩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할 때 배우자는 어떻게 불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른 가족들은 뭐 아들이나 이런 부부, 부모나 이런 부분은 독립생계를 가지고 있으면 고지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배우자는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신고에서 배우자 지분을 누락했을 가능성, 이것이 또 제기되고요. 자, 또 이 가장 중요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게 이겁니다. 혹시라도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를 했을까? 이 부분은 의혹입니다. 자, 김의겸 대변인이 찍은 흑석 뉴타운 9구역, 이곳에 재작년 11월 30일에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 시행을 인가를 했고요. 작년 5월에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시공사 선정 2달 후에 김의겸 대변인이 이 건물을 매입을 했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 롯데가 시공사로 선정되고 한 이후에 했기 때문에 뭐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은, 일반인이라면은 전세를 빼서 간사로 이사를 하고 10억 원의 대출을 은행에 신청을 해서 받고, 또 부인이 교사인데요,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받고, 이런 기간을 감안을 하면은 과연 미리 개발 정보를 입수하지 않고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였을 수가 있을까? 그 의혹이죠. 물론 의혹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대출에 특혜도 있었을까?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을 해주나? 아직 개발이 완료된 지역도 아닌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는 은행 대출을 국민은행입니다. 10억 원을 받았는데 작년 5월부터 RTI라는 게 있죠. 이자 대비 임대료.
그 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상가에 대출을 내줄 때는 그 이자가 임대료가 67%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허용하라, 이렇게 금융감독원이 권장을 한 거죠. 이걸 계산해 보면 김의겸 대변인의 대출 한도는 6억 1천만 원에 나옵니다. 그런데 10억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죠. 물론 국민은행 측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RTI가 작년 10월부터 강제로 적용됐고 뭐 예외 규정도 있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강제로 적용됐고 김의겸 대변인 매입 시점이 7월이니까 뭐 어떤 예외 규정도 있었다고 했지만은 과연 일반인이라면은 금감원의 지적을 우려하면서까지, 걱정을 하면서까지 그것을 무릅쓰고 10억 원 대출을 강행을 했을까요? 청와대 대변인을 둘러싼 이 7대 의혹, 여기에 대해서 김의겸 대변인은 기자들이 자꾸 물어봤습니다. 투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의혹, 이것을 두고 기자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